안녕하세요. 신장관입니다. 두 번째 좀 인사드립니다. 웨이고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좀 왔습니다. 날짜는 조금 지난 날짜고 22일날 바이라인 네트워크라는 심재석 씨가 택시 기사, 웨이고 택시 기사와 나눈 인터뷰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짚어드렸듯이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은 그렇게 택시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바 자체는 영업용 남바입니다. 쭉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쭉에 대한 부분들은 쭉 이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그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길에서 잡는 분은 3,000원을 더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길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카오 택시로 콜을 잡아도 콜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웨이고에 대한 콜로 진입됐을 때 3,000원의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와 똑같이 다니다가 다음에는 웨이고 콜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3,000원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근무 시간은 8시간 40분이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웨이고 회사 타고솔루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미터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월 매출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5대5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500만 원에는 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존의 산학금이 한 4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마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돌려봐야 알겠죠. 그 부분들은 좀 돌려봐야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타고 솔루션, 웨이고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적으로 좀 보세요. 저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본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기에 관내 영업이 풀리고 그 다음에 탄력요금제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법인택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급여가 한 200만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지금 저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한 250만원 정도 비죠. 25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한 50만원 정도가 비죠. 그러면 그 50만원 플러스 카카오가 가지고 가는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자면 기존의 택시와 똑같이 운행을 하다가 3,000원에 대한 콜비가 발생하는 웨이고에 대한 그 3,000원 콜비 플러스 또 정주환 씨가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관내 영업이라든가 탄력 요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키면 하루에 한 달에 50만 원을 놓고 보면 한 달에 25일 근무를 하면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숫자라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안양을 가서 안양에서 서울 손님밖에 태울 수가 없지만 저 택시가 활성화가 되면 안양에서 분당 가는 택시 손님을 넣는다는 얘기죠. 또 저 혁신형 택시는 예를 들어서 길에서도 마음대로 태울 수 있다 하면 안양에서 굳이 서울로 올 수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분당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손님이 예를 들어서 분당 가는 손님이 있다 그러면 그 손님을 태우고 분당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위협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저 부분들을 관가하시면 안 될 듯 싶습니다. 또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하나 뉴스는 뭐냐 하면 법인택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택시들이 좀 영상이란다. 지금 기사를 좀 보시면 오늘 법인택시들이 데모를 했어요. 보시죠. 법인택시들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보시면 이데일리 오늘자 뉴스입니다. 3시 13분 뉴스인데 오늘 그 택시기사들 3월 임시국회에서 완전 월급제 법안 통과돼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오늘 오후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이미 타다 쪽이나 아니면 카풀 쪽의 영향은 이제 둘째 치고 웨이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뭐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개인택시조합도 웨이고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지금 완전월급제가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실 거예요. 또 재밌는 뉴스 하나 좀 보고 가면 이거는 어제 날짜 신문입니다. 어제 날짜에 뉴시스에 나왔던 기사인데 카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이런 기사를 돈 받고 운전하는 유상 운송 행위 시 보상 면책. 보험사 고지 없이 카풀하면 보험 해지될 수도. 보험 특약이나 별도 보험 상품 개발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뉴시스에서 이거를 여태까지 개인택시 조합이나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 기사가 어제 와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라도 언론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내용은 저렇게 안 봅니다. 카카오에서 이제 카풀 안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내보내는 거구나. 지금 현재 카풀 업체들이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차차라든가 뭐 카풀 업체들이 반발을 하는데 니들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은 카카오가 카풀을 접으니 저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부분들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렇다고 좀 설명을 드렸고 법인 택시들이 저렇게 데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전 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웨이고로 옮겨가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웨이고가 무슨 문제가 있어? 또는 법인 택시들 월급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좀 하실 텐데 보세요. 웨이고의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웨이고로 옮겨 타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법인 택시는 정말 노인분들만 남고 웨이고가 외형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현재의 법인 택시 2만 5천 대 중에 1만 대가 넘어가서 운행 차량이 거리에서 보이는 차량이 법인 택시보다 웨이고가 많아지는 상황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개인 택시 대 웨이고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법인 택시는 이미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 택시보다 개인 택시가 조금 더 친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주 친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개인 택시를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개인 택시들이 법인 택시보다 월등히 또는 아주 친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웨이고가 저렇게 해서 택시 시장을 잠시 시작해서 법인 택시에 대한 숫자를 상당히 늘려가면 웨이고 택시는 친절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법인 대 웨이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웨이고 대 개인 택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와요. 카카오는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카카오 택시를 내보내고 3년간을 준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2, 3년 안에 저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2, 3년 후에 저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개인 택시들은 지금 현재 법인 택시들에 받는 눈총을 다 받아야 되는 사태가 나올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시민들한테 개인 택시는 상당한 외면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웨이고 택시는 길에서 손들어서 잡는 비용은 똑같아요. 이 부분들을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웨이고 택시가 관여연금이나 탄력요금제나 모든 게 허용이 된다고 개인 택시도 그렇게 허용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에 대한 규제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나와 있는 국토부 생각은 규제 혁신형 택시만 저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에 대한 그 이야기는 1도 없습니다. 그냥 뭐 연금제 정도 아니면 뭐 일부 노령자 감차 정도에 대한 개념만 나와 있지 개인 택시를 저렇게 풀어준다는 얘기 자체는 없어요.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법인들은 또 민노나 한도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카풀을 버리고 또 타다를 버리고 그리고 웨이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카풀에 매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카카오도 카풀을 버렸고 정부도 카풀을 버렸고 이제 나오는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언론도 카풀을 버렸습니다. 카풀은 누구만 붙잡고 있느냐 하면 우리만 붙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빌리티에 들어가서 카풀을 부르려고 그러면 불러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중단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열린다? 저는 다시 열린다에 회의적으로 봅니다. 다시 열릴 거면 언론에서 저런 기사가 나오게끔 카카오에서 내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카풀을 우리만 붙잡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국회도 조만간 버릴 겁니다. 아마 2시간이 허용이 돼서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도 버리는 형상이 돼요.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붙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웨이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개인택시조합 쪽에서 분명히 대응책이라든가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거 없으면 개인택시 공멸로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관해영업이었고 탄력요금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근무시간 8시간 40분에 월 급여가 260만원 정도가 이상의 보장되는 업종이 있으면 개인택시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개인택시 프리미엄 가격이 높은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또 시민들도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높은 가격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택시가 활성화가 되면 과연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제 판단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내려갈 거니까 빨리 팔고 뜨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도 저 프리미엄을 더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장은이 쟤는 프리미엄 떨어지기만을 고사지내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빨리 저 프리미엄 택시, 규제 혁신형 택시를 만들어서 우리도 관해영업이 없고 그 다음에 탄력요금제가 적용되는 또는 부재가 없는 이런 택시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프리미엄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리도 빨리 규제 혁신형 택시에 대한 부분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줄기차게 외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태까지는 카풀이 90%, 80%였다면 이제는 한 10%, 20%에 대한 집중도만 두고 그 다음에 20, 30%는 카풀에 두고 나머지 50%는 규제혁신형 택시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 방송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